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저는 해방둥이입니다. 1945년 10월에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나서 그 이듬해 고향인 경북 청송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6개월을 겪은 다음에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정국민학교에서 갈라져 나온 수성국민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요 사이도 서울에 사는 동기생 10여 명이 석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올해 팔순잔치를 해야 할 것인데 만나이를 채택한 국가시책에 협조한다고 하여 내년으로 미루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지난 토요일 박승호 동기가 자신이 관여하는 단체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 별다른 사전 지식 없이 친구들과 함께 참석을 했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명동성당 옆에 있는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창립 46주년 행사였습니다. 한글을 읽지 못하거나 집안 사정으로 초중등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이들이 주로 50, 70, 60, 80대 할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초등과정은 연간 240시간씩 3년, 중학과정은 연간 450시간씩 3년을 이수하면은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장을 주는 학교입니다. 나이 80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주는 학교입니다. 그날은 재학생들이 신앙송, 노래 등 발표회를 하였는데 강당 벽에는 동시 같은 글들이 순진한 그림들을 배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도 더한 못 배운 한이 쓰린 글들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이고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자부하는 우리 해방둥이들의 어린 시절 감상이 되살아났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 학생들이 서서 붙인 글을 쭉 읽다가 이거는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 와가지고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선숙 학생이 쓴 제목이 보인다 보인다입니다. 보인다 보인다.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보인다 보인다. 가나다라 마바사. 보인다 보인다. 간판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좋다.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은 세상을 훤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유영옥 학생이 쓴 자신감. 배우니까 용기가 생겨서 참 좋다. 그래서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인다. 박귀자 할머니입니다. 늦깎이 공부. 교복 입은 친구들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 나무 뒤에 숨어서 울기도 했네. 늦깎이 공부 배우고 익혀서 한 맺힌 배움의 꿈을 버릴 수 없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선택, 창체, 창작 체험입니다. 창체. 내 마음속에 고이 품고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교복 입은 친구들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 나무 뒤에 숨어서 울기도 했네. 이런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정규순 씨의 배움. 배움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아프고 슬프고 부러움이 있었다. 그런 배움이 늦은 나이의 나에게 찾아왔다. 행운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셨다.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열심히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배움은 나의 영원한 친구. 한밀련 할머니가 쓴 학교. 어린 시절 가고 싶었던 학교. 아들만 가는 학교. 딸인 나는 못 간 학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식 손자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하루하루.
팔순을 바라보며 늦게나마 다니는 학교.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하루. 아들만 가는 학교, 딸인 나는 못 간 학교. 가난하니까 우선 아들을 학교로 보내고 딸은 못 가게 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태성, 이분은 할아버지입니다. 남성. 학교 가는 길. 꽁보리 밥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 나는 그 시절에 태어났네. 첫돌 되기 전 6.25 한국전쟁 전쟁 중 나 돌봐준 큰 누님 힘들게 하고, 눈 떠보니 왜 이리 배고프니? 돌아서면 배고프고, 학교 가고 싶어 부모님 졸라 또래보다 1년 전에 입학하여 20리 길 멀다 않고 재미나게 학교 다녔지. 6년 세월 금방 지나 중학교 시험 봐서 합격되어 다니는데 집안 형편 좋지 않아 자진하여 그만두니 이것이 나의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중학교 1년 중퇴. 온 가족 이사하여 서울 생활 살아보니 세월은 빨라 내 나이 내년이면 70대 중반이라 잠자리에 누워보니 학교 가는 꿈만 꾸니 왜 이리 눈물 나는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창피함 무릅쓰고 중학교 입학하여 국, 영, 수 공부하니 왜 이리 기쁘노. 그 옛날 서러움 조금씩 풀어지네. 남은 시간 열심히 하여 건강 허락한다면 고등까지 도전하여 최종 학교 고졸이라는 소리 듣는 것 희망사항이라네. 눈만 뜨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 설레이는 이 마음 감출 수 없다. 아직도 수업시간 2시간이나 남았는데 늦었다고 생각되어 나만 혼자 분주하네. 한 70대 남성분의 회고록입니다. 짧은 회고록. 이봉남 벌써 졸업이라니.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년이 눈 감고 뜨자 지나갔네. 끝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말하는 졸업.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리라. 선생님, 학우님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총총 빛나는 별빛으로 반짝입니다. 스승의 은혜 가슴에 간직하고 서로 다독여준 학우들 새기며 어제의 내가 아닌 내가 되어 또다시 힘껏 도전합니다. 서화옥 씨는 노년의 행복. 꽃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나, 서산에 넘어가는 노을이 된 지금, 지난날 접어둔 배움의 꿈, 발걸음 가볍게 학교에 간다. 어느새 내 머리는 은빛으로 변하고 열심히 가르쳐 주신 선생님 말씀, 학교를 나서면 잊어버리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힌다. 배운 모든 것이 나의 즐거움의 꽃으로 피어나는 그날, 내 인생은 다시 한번 피어나리. 장양심, 꽃구경. 꽃이 피어야 아름답다 했던가. 아름답다는 말을 하는 나도 아름답다. 온 천지가 꽃으로 아름답다. 바람 불어 향기로운 꽃과 함께 나도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 고마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학교 가는 길에 온갖 꽃이 만발했네. 내 나이 70 넘어도 공부하는 내 마음은 활짝 핀 꽃이라네. 학교 가는 일은 꽃 구경 가는 길. 학교 가는 길은 꽃 구경 가는 길. 임경순, 배움길. 집에서 손자 보는 할매에게 열린 배움길. 중학생이 된 지 벌써 2년 반. 공부는 너무 어려워 머릿속에는 안 들어온다. 그러나 재미있고 즐겁다. 아침 먹고 가방 메고 집을 나서면 모르는 것 많아도 나는 학생이다. 힘이 생긴다. 건강하고 즐거운 배움길. 최재임 할머니는 연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연필. 너를 다시 만난 것은 행운이었어. 너와 헤어진 반평생 그 긴 세월 가슴 깊은 곳에 늘 내가 있어서 세상살이 돌고 돌아 너를 다시 만나니 행복해서 눈물이 나. 올해여서 좀 서툴고 어설퍼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거들고 있어. 돌았으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덕에 다시 떠올리네. 할 수 있다 가다듬고
오늘 또 가방 메고 학교에 간다. 신재옥, 빛이 보인다. 내 나이 어느덧 80셋. 세월 참 빠르지요. 웃음 조금, 눈물 많이 섞어 살아온 세월. 못 배운 한 너무 커서 마음 아팠네. 큰딸 주선으로 학교에 와서 초등 공부를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었네. 이제는 나도 모르게 힘이 솟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학우들 도움으로 정말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건강하기만 기도합니다. 김상돈, 무거운 걸음으로 학교 왔다. 선생님 친구들 함께 공부하니 가슴에 엉어리 진 것, 뻥 뚫리는 것 같아. 빨리 올걸. 이 외에도 많은데 우선 몇 편을 골라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니까 이 세상이 훤하게 보이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게 바로 무슨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삶, 70, 80에 학교 다니고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의 환희라고 그럴까요? 그걸 느끼게 합니다. 1950년대 부산의 국민학교 시절 한 반이 한 70명쯤 되었는데 10% 정도는 고아원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락을 사오지 못했습니다. 영민한 친구들도 집안이 가난하면 중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우선이고 딸은 제외되었습니다. 숨어서 친구들이 학교 가는 걸 지켜보면서 눈물 짓던 아이들,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대통령이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글은 1999년 산업자원부에서 펴낸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 나오는 박충훈 전 상공부 장관 전 국무총리의 회고담입니다. 이것은 좀 감상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인상 깊었기에 적어본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타고난 손재주도 물론 대단하지만 배우겠다는 향학열 또한 세계 제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날짜가 확실치 않는데 어느 날 구로공단 작업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박정희 대통령은 몇 사람의 수행원들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연하문살 된 소녀가 제 옆에 대통령이 와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바쁘게 놀리고 있는 소녀의 손을 내려다 보다 덥석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내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응급결에 대통령에게 손목을 잡힌 소녀는 어리둥절했다기보다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아닌가 해 겁에 질렸을 게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은 가볍게 떨고 있는 소녀에게 재차 내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이 그 소녀에게 안심하고 내 소원을 말해보라 했다. 그제서야 소녀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또래 아이들과 같이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대답이었다. 순간이었지만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박 대통령은 군인이면서 다정다감한 데가 있었다. 내가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대통령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엄명을 내렸다. 그 엄명은 지체 없이 시행되었다. 공단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어떤 법을 고치고 또 절차를 바꾸어서라도 학교 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기회를 주도록 하라는 명령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다닐 수 있는 학교와 어떤 졸업장과도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졸업장을 주도록 하라고 엄명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소녀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길이었지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나갔을 때의 심정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감격이요 드라마였을 것이다. 그 소녀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며 직장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을 것인가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오늘 소개한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